여러분,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 46번째 시간으로 들어온 MC 박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패널 한치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이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곽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박진혁입니다. 이제 진혁씨,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면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희 녹음 시간이 네. 새벽 12시를 넘어가고 있어서 네. 조금 다음날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조금 제 텐션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혁씨의 텐션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텐션은 아무런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건 거죠? 네, 뭐 사실 억지로 올리는 것보다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더 청취자들께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졸았던 거 깨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스왈러스부터는 조금 더 스포츠와 산업적인 부분을 연관시킨 주제를 통해서 녹음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스왈러스 46번째 시간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간다! 넘어간다! 네, 탄소 중립이란 탄소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을 그 중간 상태에 맞춘다는 것인데요. 일명 넷 제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낮추고 탄소 흡수량을 올리는 전략을 실행시키려고 여러 나라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고요. 그중 핵심이 2050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이는 1992년 기후변화 협약에서 시작되어서 이후에 IPCC가 48회 2018년 인천에서 열린 총회에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까지 현재부터 1.5도까지 유지를 하는 걸로 하겠다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기업에서 탄소 중립 선언한 것이 눈에 띄면서 이게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도 중요하게 자리를 매김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은행권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은행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그 자체의 탄소 배출량만 중립을 하자고 선언한 게 아니라 고객들의 탄소 배출량, 즉 금융 배출량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되었는데요. 이 고객들이라 하면은 이 은행들의 돈을 빌려서 그 기업의 운영 자금으로 마련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겠는데 이 중에서도 다양한 스포츠계에 뭐 은행과 무시할 수 없는 기업들이나 혹은 구단들, 혹은 리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스포츠와 영향력이 있다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 스포츠로 따지면은 뭐 은행의 네이밍 스폰서로 하는 리그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은행과 이렇게 가슴팍에나 유니폼에 은행의 로고가 붙어있는 그런 스폰서 형태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계에서는 아마 이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다양한 경영 조정 등이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준비한 건 어떤 소식이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 올해 이제 K리그 1 개막 전 이제 미디어데이에서 K리그 1이 탄소 중립 리그로 나가기 위해서 비전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선포식에서는 이제 권오갑 총재님과 K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하나은행 지성교 행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향후 K리그 관련 탄소 배출량 평가 실시, 그리고 경기장 내 일회용품 감소, 그리고 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캠페인 확대 등의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날 미디어데이에서는 이제 K리그 후원사의 다양한 대표님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22개 구단의 대표들이 K리그 탄소 중립에 동참하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단 후원사 등 이제 리그의 모든 구성원들이 탄소 중립 동참을 선언했고요. 이렇게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에서는 이러한 탄소 중립 선언 동참과 실행 방안 발표한 리그가 K리그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앞으로 다양한 우리나라의 국내 스포츠 리그에서도 이러한 발걸음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K리그 팀들이 다양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실행한 방안들을 보면은 이제 부산 아이파크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아이파크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먼저
조금 실행 옮긴 구단인데요. 부산이 올 시즌 색다른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부산이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한 섬유로 제작한 유니폼을 띄고 있고요. 이 소재가 프라임 블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임 블루는 이제 부산 구단 후원사인 아디다스가 이제 해양환경보호단체인 할리포드 오션과 협업해 개발한 것으로 이제 섬과 해변 그리고 바닷가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만든 이제 고성능 폴리에스테르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현재까지 이 유니폼을 입고 현재 경기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야기가 길어져서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도 짧게 설명드리자면 또 다른 친환경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구단은 올 시즌 들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이제 노 플라스틱 서포터즈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노 플라스틱 서포터즈는 지속 가능한 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친환경 제품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K리그의 구단들이 직접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캠페인에 동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조금 K리그가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 더 신혁 씨가 얘기해 준 거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시 들어볼 수 있는 게 대전 하나 시티즌 팀으로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대전 하나 시티즌은 리그에서 현재 가장 활발하게 탄소 중립 리그를 만들기 위해 동참하고 있습니다. 혹시 패널분들은 그 쭈깅 챌린지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그런 챌린지 말씀이신가요? 잘하시네요. 솔직히 머리 줄 알았는데 제가 이거를 그 지구를 지켜 거기에서 재밌게 봐가지고 전 알고 있었는데요. 춥깅 챌린지는 아까 다은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춥다와 조깅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이에요. 이를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 선수들과 대학생 마케터 그리고 마스코트가 함께 구단 주변에서 춥깅 챌린지를 실천하면서 그리고 이를 SNS에 또 올리면서 팬들의 참여도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하나 시티즌은 텀블러 캠페인이라는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서 인증하는 이러한 캠페인을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캠페인을 참여한 이제 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실착 유니폼과 같은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면서 참여해준 팬들에게 보답을 하는 그런 형태의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원 삼성 팀도 이제 탄소 중립 리그를 만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경기 중에 착용하는 스타킹을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들어서 리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의 장호익 선수는 이런 스타킹이 좀 다른 재질의 스타킹보다 좀 더 그 재질이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된다는 건 질문을 받았는데 이러한 질문 대답으로 원래 제품보다 미끄럽지 않고 물집이 잘 잡히지 않아서 현재 스타킹을 애용한다고 인터뷰하면서 제품에 대한 품질 걱정도 날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제가 제 출신지인 이 광주시가 지금 지난해부터 전국을 대표해서 국내 최초로 2045 탄소 중립 도시로 선언을 했어요. 근데 현재 이제 광주의 스포츠 이제 네임 팀인 기아 타이거즈랑 이제 광주 FC는 이렇다 할 그 탄소 중립 리그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게 된다면 그 탄소 중립 도시로 이제 나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 바입니다. 네.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올림픽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최근 이제 도쿄올림픽이 개최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이제 2020년 1월경에 탄소 중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꺼내서 그때부터 탄소 중립 선언을 IOC가 본격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2020년 10월 26일경에 도쿄 올림픽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스가 총리가 이제 도쿄 올림픽에 관해서 자신들의 이제 탄소 중립
2050년 선언을 하면서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면서 도쿄올림픽에서 탄소 중립을 취할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으로는 아무래도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스포츠 활동이고 아주 많은 스포츠 선수 그리고 스포츠 팬들이 함께 운동을 하며 즐기는 대회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쿄올림픽 측에서는 이를 메꾸기 위해 수소 자동차나 아니면 휴대전화를 재활용해서 만든 올림픽 메달, 그리고 국민들이 기부한 플라스틱 폐기물로 만든 시상대 등의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이제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도쿄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지 않아 이 성능과 이것이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도쿄올림픽이 개최될지 말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앞으로도 IOC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을 펼칠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도쿄올림픽에 관해서 환경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의 그 후쿠시마 원전에 의한 그 수질 오염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거나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에 대해서 일본 그리고 도쿄올림픽 주최 측에서 어떻게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할지 부정적인 면도 충분히 저희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승원 씨가 소개해준 대로 올림픽이란 좀 더 큰 단체 측면에서는 탄소 중립이 참 중요한 이슈이긴 하겠지만 좀 더 작은 현재 올림픽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도쿄올림픽 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이 원전 폐수 방출 이런 것도 진행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이제 탄소 배출에 관해서 중립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려할 부분이 많아져서 원활하게 도쿄올림픽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채용 씨요. 네. 여태껏 도쿄올림픽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던 사례를 이제 들려드릴 생각인데요. 네. 이제 바로 포뮬러 E라는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포뮬러 E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알아듣기 힘든 대회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F1 그 자동차 레이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건 E가 이제 전기의 E를 따가지고 이제 전기 차만이 가능한 이제 1인용 모터 레이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2011년에 출범이 돼서 2014년 베이징에서 첫 대회가 열렸던 그런 대회인데요. 지금 이제 시작한 지 7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이 포뮬러 2가 왜 유명세를 탔냐면 최초로 이제 탄소 발자국이 없는 최초의 스포츠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입증이 되고 국제적으로도 인증이 되면서 이제 6시즌 동안 계속 치러오던 경기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켰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받았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탄소 배출에 대해서 성공 사례라고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고 다른 스포츠들이 그 벤치마킹할 사례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 레이싱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을 하면서 포뮬러 E는 첫 시즌부터도 계속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고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배출량 역시도 최소화시키면서 점점 환경에 대한 그런 걸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노력을 잠시만요. 근데 채용 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잠시만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말하기 힘드신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탄소 중립이라는 뭔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어서 네. 조금 입에 잘 안 붙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환경 친화적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쵸. 거를 그쵸. 탄소 중립으로 얘기하려니까 한 박자 끊기고 얘기해서. 그쵸. 이
포뮬러 2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에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잠시 세용 씨 쉬고 계세요. 포뮬러 2를 제가 몇 번 봤었는데, 보통 레이싱 하면은 엄청난 소음이 있고, 그거에서 오는 긴장감이 있잖아요. 근데 포뮬러 2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 소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되게 조용해요, 경기가. 그냥 바퀴들 끽끽 거리는 소리가 몇 번 있을 뿐 되게 경기가 조용하게 흘러가서 뭐라고 하죠? 긴박감이 조금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추가로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좀 더 설명하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12개 도시에서 이제 포뮬러 2 레이싱을 여는데 이제 내년 5월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서 이제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서울이 12개 도시에 들었다는 것도 꽤 자랑스러운 사실이지만 사실 저는 그 12개 도시에 들었다는 것보다 포뮬러 2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그런 확고한 이미지를 지켜오고 있는 가운데 아까 희정군이나 진혁군이 말했던 대로 K리그가 이러한 노력도 하고 있고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 포뮬러 2 대회까지 완전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개념으로 환경 친화적인 탄소 중립을 잘 지키면서 이제 그 서울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말해드리고 싶었는데 말이 많이 꼬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저렇게 글로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자면, 글로벌적으로 가장 엄청나게 큰 은행들이 탄소 중립을 함께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2020년에 영국계 넷웨스트라는 대형 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2021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흐름에는 미국 6대 은행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약간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JP모건, 슈퍼리그에서 한번 다뤘었죠, 저희가. JP모건도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 은행들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좀 더 스포츠와 긴밀한, 하지만 스포츠는 아닌 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중개사업입니다. 이 중에서도 스카이 스포츠, 영국 스포츠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2030 탄소 감소 프로젝트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에너지 효율 전략, 그리고 환경적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그리고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거를 즐기는 사람들, 소비자들이 이 탄소 배출 감축에 동참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로 2022년에 엘스트리라는 새로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조금 더 탄소 배출량 감축, 즉 탄소 중립에 다가가는 브로드캐스팅 방송사가 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이 스카이 스포츠가 그 탄소 중립에 다가가게 되었는데요. 이 협약에 참여한 다른 방송사들을 보자면 뭐 BBC 같은 세계적인 방송사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채용 씨가 말해준 F1, 포뮬러 2를 개최하고 있는 F1 같은 경우에도 이 유엔과의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합니다. 방금 설명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제가 또 e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계 쪽에서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으면은 e스포츠에서도 충분히 아까 채용 씨가 말씀하신 F1 쪽에서 취한 것처럼 좋은 스포츠 측에서 탄소 중립 사례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갑자기 문득 이제 들어서 네,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랄까요? 그 e스포츠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여기서 조금 친환경적인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 핵심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의자도 찾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협력 업체도 찾을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이번에 한번 스포츠 여러 분야 중에서 기업 전략에 관한 스포츠 산업 팟캐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다들 준비하면서 좀 어떠셨나요? 제가 물론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제를 바꾸긴 했지만. 되게 쉽지 않았지만, 뭐 이게, 요즘 환경이 또 중요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환경 때문에 쭉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환경을 이제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혹시 비트코인 투자자신가요? 네, 이제 무기권 행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이제 친숙하게 다뤘던 주제는 아니라서 약간 당황스럽고 어려웠던 부분은 있었지만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고, 이 탄소 중립을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일을 할 때도
굉장히 길게 쭉 중요시할 요소인 것 같아서 저희가 다 한 번쯤은 짚어가면 좋을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좀 MC님을 원망을 좀 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낸 주제였고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 NBA 플레인 토너먼트에 대해서 이제 하자고 얘기를 드렸고 이제 받아들여져가지고 그걸 열심히 준비하다가 이제 하루 전에 바로 좀 슬픈 소식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찾아보고 이제 솔직히 저 포뮬러 2가 뭔지도 몰랐고 지금 막 오늘 주제로 다뤘던 내용 사실 하나도 몰랐었는데 알고 나면서 좀 재밌던 것도 있고 좀 흥미로웠기 때문에 저도 나쁘지 않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대로 스포츠와 산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다뤄보면 좀 더 심오 있는 라디오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심오 있는과 심도 있는과 심오한의 그 경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채용 씨의 말이었습니다. 네, 죄송하고 다음번에 주제가 생기면은 한번 NBA에 대해서 한번 잘 엮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번에 플레이오프 저희가 얘기하려 했던 게 참 재밌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브루클린 네츠 경기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 진혁 씨. 네,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환경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고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배달의 민족을 시켜 먹을 때도 항상 일회용품과 포크 주지 말라고 단호하게 메시지를 남기는 편이고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을 때도 저는 항상 빨대 주시면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편인데 정말 이번 시간 유익했던 것 같고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좀 좋은 방송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단호하게 그러면 이렇게 싫어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쳐다도 네, 그냥 저는 이제 쓱 가져가나요? 단호하게 이제 환경을 위해서 저는 저한테는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아, 젠틀맨이기 때문에. 젠틀맨이 단호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좀 스윗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원래 영국 신사들이 약간 이렇게 단호한 느낌입니다. 아, 한국에는 신사가 다음번에 없으니까 영국 신사만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네 분께서 너무 뭐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슬슬 클로징을 하러 가는 건 어떨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번 기회에는 기업 전략에 관련된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도 공부를 하면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원래 알고 계셨던 내용이었어도 이런 게 스포츠와 좀 이런 관련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스포츠와 산업에 대해서 연관성을 찾아보게 되는 기회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46번째 스월로스 저희가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